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장순원 기자님이나 우리 김상훈 기자가 나왔을 때, 그 방송에서 시간이 짧잖아요. 네. 그거는 모자란 얘기는 다 언더스탠딩 텍스트. 그 안에- 네이버에 언더스탠딩 텍스트를 쓰시면 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남국민 북칼럼니스트, 네. 국민사위, 네. 고 남궁 칼럼니스트의 원고도 거기 올라갑니다. 북 언더스탠딩의 원고. 예, 북언더스탠딩 원고가 방송보다 더 좋아. 설득에 성공했군요. 네, 그래서 네. 그것도 올라가니까 네. 언더스탠딩 텍스트에 네이버에서 들어가시면 음. 기자님들이 올려주신 텍스트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자 어이진 소장님 모실까요? 해담경제연구소 바다 건너 물 건너 또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네, 해외 담당 해담 경제연구소 네. 어이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Good to 네. see you. How do you do? Long time no see. 예, It's Wednesday today. 네. Happy New Year. 네, 오 소장님 오랜만에 모신 것 같은 느낌이고, 예, 저 어이가 없으시다잖아요 지금. 예, 네. 오늘은 무슨 재밌는 이야기를 또 가져오셨습니까? 오늘은 이프로님이 계셔서 약간 요 얘기 괜히 할까 말까? 가져왔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집 얘기들 하려고 그래요. 부동산. 네, 집. 부동산 하면 2%입니다. 진짜 부동산의 진심입니다, 진심. 네. 근데 요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예.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휴대폰 새로 가입할 때 그 옵션 중에 보험 가입하실래요?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보험. 케어. 네, 그런 케어. 거. 예. 근데 그게 보통은 뭐 비싼 거는 뭐 월 8,000원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월 8,000원이었던 보험이 갑자기 15,000원, 2만 원이 됐대요. 예. 그 보험 가입하실 거예요? 과이 많아져. 지금 장난합니까 지금? 예? 나를 근데- 지금 호구로 아는 거야? 지금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가정을 했을 때 예. 그 우리가 쓰는 모든 휴대폰이 음. 예를 들어서 기온이 음. 40도 이상 올라가면 음. 거의 한 대부분이 막 80% 이상이 막 팡팡 터진대요. 예. 망가졌어. 어. 다 망가져. 어. 어. 근데 지금 우리가 지구 온난화로 막 음. 40도 넘는 곳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예. 그럼 가입하실 거예요? 그럼 가입해야죠. 그래요? 다 망가지는데. 어. 왜냐면 이게 만약에 그래도 난 좀 비싼 것 같아. 차라리 음. 그 돈 모아가지고 2만 원씩 모아가지고 그냥 새 거 사지 뭐 이렇게 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 가격 부담에 대해서 선택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상황이 지금 주택에서 생겨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주택? 얘기냐면 예. 무슨 얘기입니까? 요 기사 화면을 보겠습니다. 음. 이게 미국에서 특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제목을 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세상. Uninsurable World. 네, 어떤 기후 변화가 주택 소유자들한테 무슨 손해를 끼치고 있을까라는 아. What 기사예요. climate change is costing homeowners. 아하. 네.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유주택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 네. 그런 뜻입니다. 네, 요거 사진 볼게요. 요 사진은 지금 작년에 아이고. 그 버지니아에서 발생한 어떤 그 토네이도로 파손된 주택의 사진이에요. 근데 이 버지니아 같이 그 미국 동부의 이 해안 예. 에서 이게 차로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주택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최근 보험사로부터 보험 적용 취소 통보를 받은 곳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자연재해들로 인한 주택 파손이 너무 잦아지니까 사고 많이 나니까 보험 안 받아주겠다. 그냥 안 받아주겠다. 아. 리스크가 너무 높아지니까 지불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그럴만하죠. 그냥 아예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버지니아 같은 곳은요, 이 날씨가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그러니까 약간 경제로 따지면 골디락스 같은 기후. 그런 날씨가 주로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수영하기에는 좀 춥고 반팔만 입고 다니기엔 살짝 좀 쌀랑하고 긴팔 입으면 살짝 덥고 이런. 맞아요. 좋은 그래서- 날씨. 그래서 네. 이제 미국의 은퇴 연령들이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이쪽에 이제 주택을 사서 네.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음흠. 범죄율도 낮고, 버지니아. 네, 그런 헬스케어 인프라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런 곳에 물론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골디락스 같은 기후라고는 하지만 강풍, 뭐 홍수
이런 거는 뭐 역사적으로 계속 종종 생겨나는 일이긴 해요. 네. 그런데 요즘 들어서 가뭄도 생기고 음. 강수량이 갑자기 막 퍼붓는 그런 비들이 막 너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주택 손상이 너무 잦아요. 그래서 1년에 한 주택 보험이 한 150만 원 정도 하던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취소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가입을 하려고 가입하려면? 알아보니까 다시 견적을 내줬는데 그게 뭐 한 250만 원, 350만 원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이야. 실손보험 같은 거네. 네, 맞습니다. 그런 근데 느낌이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보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집 소유자가 가입하는 주택보험도 있고, 뭐 임차인이 가입하는 주택보험도 있고, 예. 뭐 거기다가 이제 뭐 특약처럼 해가지고 홍수보험은 또 따로예요. 뭐 허리케인은 주택보험에 포함이 돼 있어도 뭐 홍수보험은 따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공동주택보험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렇게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야, 너무 부담스러워서 나 그냥 안 할래.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물론 반대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요 화면을 보시면 예. 요거는 지난 2017년에 그 휴스턴이라는 곳에 허리케인 하비가 왔는데 아이고 보험을 안 들었구나. 이때 집이 이제 침수된 주택 그 소유자의 80%가 홍수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홍수보험은 별도로 해야 되니까. 아하.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이 휴스턴이라는 지역은 역사적으로 홍수 홍수 위험에서 나본 적이 완전 없죠. 벗어난 지역이었어요. 음. 근데 기후 변화가 어떤 지역의 기상 이변 가능성을 높이면서 이런 기상 이변 가능성이 한 3배 정도 높아졌다고 그래요. 3배, 그러니 4배. 보험료도 올라가고 보험료가 올라가니 보험을 가입했다가도 가입에 거절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 한 번도 홍수가 없었던 지역에 홍수 대비 보험을 가입할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입 안 하지. 맞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중년의 사랑도 그런 겁니다.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와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 번도 없긴 없었는데. 그렇죠. 그렇긴 하네.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어. 하여튼 그런 건 갑자기 오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예상치 못한 재해가 발생을 하면 굉장히 속상하고 힘든 건 집주인들이긴 한데 예. 제일 속상한 건 집주인들이긴 한데 그 다음으로 속상한 건 어디겠어요? 보험사잖아요. 보험사. 자꾸 돈을 내줘야 되니까. 돈 자꾸 내줘야 되니까. 내줘야 되잖아요. 예. 내주기도 가입한 하고. 사람들, 기존에 가입한 사람들은 있는데 이렇게 재해가 발생해버리면 청구 건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교통사고 많이 나면 자동차 회사 짜증나고. 맞아요. 그만큼 또 보험료를 올려서 벌충하지 않을까요? 보험회사는 절대 손해 보는 구간은 안 만드는. 그죠? 그럴 것 같죠? 예. 한번 들어보실래요? 알겠습니다. 요거 그리고 화면 한번 볼게요. 지난 2017년, 18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엄청난 산불이 있었어요. 요거 지금 다 탄 겁니다, 주택. 아이고. 근데 이때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보험사들이 이 보험료를 지불해주면서 25년치 이익을 다 깎아먹었다 그래요. 한 번 터지면 네. 원래 요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보험사들이 기후재해로 그간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 좀 보여드리면 예. 이거는 건수거든요. 작년에 자연재해 기사들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잖아요. 예. 근데 작년에만 지금 37개의 큼직한 자연재해가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발생한 보험 손실이 여기는 가격이 안 나와 있는데 한 10억 달러, 그러니까 한 1조 3천억 원 정도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요 중에 21개는 미국에서 큼직한 사건 중에 21개가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사고 중에 파란색이 미국인데 미국이 저렇게 많구나. 네. 세상에. 세상에. 그렇죠. 나머지는 넌 US. 네. 여기 야. 뭐 남아메리카 뭐 아니면은 뭐 아시아 태평양 뭐 그런 식인데요. 근데 아니, 이렇게 어떻게 미국이 큰 땅이긴 하지만 어떻게 미국에만 저렇게 집중되지? 미국에 집중적으로 보험 가입을 했겠지. 보험 사고가 있으니까. 다른 데는 인슈어드 로스. 인슈어드니까. 예. 미국 다른 예. 데는 보험을 안 든 데들이 많고. 10억 불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렇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사건. 네. 예리해요. 근데 이렇게 재해 발생 비율이 올라가면 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험료를 이제 지불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예. 그러면 그건 그 보험사들도 보험을 들잖아요. 네. 재보험이라고 재보험 그러죠. 음흠. 그러면
보험사들이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재보험을 들어놨는데 네. 재보험사들이 결국엔 또 보험사들한테 지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재보험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보험료율을 높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뭐 보험료율을 높이는데 고려할 만한 거는 뭐 임금도 있고 자재비 건설 다시 해줘야 되니까 예. 그런 거 인플레 고려해가지고 요즘에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보험료를 근데 재보험사도 네, 그게 미국과 유럽에서 상당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껑충 뛰었는지. 자, 화면 보겠습니다. 와. 요건데 많이 요거는 올라섰네. 그 자연재해 보험금 부담을 이제 분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재산에 대한 재해 재보험 보장료율이에요. 예. 근데 2020년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를 했죠. 그러네. 아 재보험 보험료. 네. 보험의 보험료. 네. 근데 재보험이 적용이 되려면 이 정도 손실은 돼야 돼. 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수준을 대폭 올렸다고 그래요. 아 그 이하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줄 거야. 어지간해서는 보상 안 해주겠다. 자기 부담금을 높였구나. 맞아요. 실손보험이네, 실손보험. 네. 4세대.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예. 보험사들이 가운데서 완전 낑겨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디 이제 항의할 데도 없고 너무 속상하고 괜히 열받으니까 예. 괜히 이제 그런 기후 예측하는 그런 컨설팅 회사들 있죠. 네. 의뢰해 놓은데 음. 야 너네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너무 간과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이거 너네 책임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책임을 묻는 이거 기후 모델링 우리가 예측해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너네가 너무 기후 영향을 과소평가한 것 같아. 책임져. 예. 이러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고 그래요. 맞지. 네. 그래서 이제 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보험료가 올랐을 텐데 예. 미국에서 얼마나 올랐을 것 같으세요?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가 네, 몇 퍼센트 정도 올랐을 것 같아요? 저렇게 아 재보험률도 오르고 보험료가 한 30%? 30% 올라서 이런 기사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까요? 그럼요. 보통은 이제 작년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려고 할 텐데 그죠? 아까 전에 예를 처음에 질문한 걸로 추정해 보면 더블. 보험료가 더블. 더블. 더블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저는 80% 올랐다에 베팅하겠습니다. 잔인해. 너무 정확해요? 아니요? 어. 자 이거 보세요. 예? 안 대표님이 정답입니다. 이 그거 봐. 네. 요게 홈 인슈런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주택 예. 보험료 상승률인데 여기가 애리조나. 예. 애리조나 제일 진하죠. 30% 정도 올랐고. 얼마 안 올랐네요. 텍사스 30% 얼마 안 올랐다고요? 30%면 엄청 야. 오르죠. 1년 사이에 네. 예. 많이 올랐다. 여기 텍사스, 그다음에 뭐 오리건 여기 정도 20%대. 예. 뭐 노스캐롤라이나 뭐 20%대. 근데요. 왜 80%까지 올리고 싶었을 거예요. 예. 그런 손해 이거 이해타산을 했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올려야 돼요. 왜냐면 저번에도 캘리포니아 그렇지. 산불 났을 때 예. 25년치 이익이 다 깎아먹었는데 네. 네. 근데 미국의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올릴 때 마음껏 올리지 못합니다. 아, 주정부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 같구나. 네, 주정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돼요. 똑같이.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산불도 많이 나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보험료 상승률을 그냥 촉발을 했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그 대형 보험사들이 이제 스테이트팜 들어보셨죠? 스테이트팜이라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제일 큰 보험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주택보험 우리 더 안 받을 거야. 아 이거 장사 안 되고 더 못하겠어. 안 받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정부가 주정부가 깜짝 놀란 거죠. 캘리포니아 스테이트팜이 이제 안 받아요. 우리가 뭐 구황작물이에요. 땅 파서 장사하게 안 받아요. 됐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못하게 무조건 받으라고 했겠지. 주정부가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아이고 왜 그래? 뭐가 또 이렇게 서운해서 그래? 하면서 그 전달에 그 제출해서 거부했었던 예. 그 인상률 그거 20%짜리를 승인해 줬어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 주택 보험이 우리로 치면
전세자금 대출 같은 느낌인가 보다. 아마 집 있는 사람들은 다 해줘야지 당연히. 의무화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게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를 받을 때 이제 주택담보로 아. 잡으려면 반드시 가입을 해야 보험 돼요. 가입해야 가입돼 되는구나. 있어요. 왜냐하면 알아? 담보의 가치를 유지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러네. 보험료 높아지거나 아니면 우리는 보험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라고 해버리면 그 동네 주민들은 큰일 대출도 납니다. 못 받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예. 프로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현실 때문에 지금 이게 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것 같다. 주정부 같은 음. 곳에서는 보험료를 올리고 싶겠어요? 뭐 민심만 더 잃지.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그 보험료의 상한을 만드는 법을 막 입법 발의를 하고 있어요. 아 야.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 여러분들 보험료의 상승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막아보겠습니다. 네, 예. 막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네. 아 야. 설마 미국에서 벌어진 한국이랑 일이라고요? 비슷하네. 아 진짜 정치인들은 똑같아. 진짜 정치인들은 미제라고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야, 그래서 모든 집주인들이 다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보험사들이 지금 미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예 보험사들이 커버리지를 안 해주기도 하고 예. 아니면은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주에서는 예. 그냥 보장을 축소하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아예 사업 철수를 하거나 진즉에 파산을 해가지고 네, 그런 경우 중소형 업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는 예.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우리가 그 사는 주택에서는 어떤 그런 변화들이나 그런 피해들이 미국이나 유럽만큼 크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는 이미 기후 재앙을 한 2000년 전부터 계속 겪고 있죠. 네. 한국의 기후처럼 되는 게 기후 재해예요. 다른 나라로 치면. 결국 우리나라는 네. 아파트 중심이고 벽돌집이 많잖아요. 그 아기 돼지 삼형제처럼 미국은 나무집이 많아가지고 진짜 토네이도 오면 날아갑니다. 우리나라 벽이 왜 이렇게 두껍고 우리나라 샤시가 왜 이렇게 좋은지 알아요? 네. 그런 샤시 아니면 견뎌낼 수가 없어서 진짜 그렇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네. 맞아요. 근데 이제 대다수의 미국인들 경우에는 이제 주택에 살잖아요. 예. 주택에 살고 있고 미국인의 한 65% 정도는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네. 네, 자기가 집 Home 소유. owners.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가장 큰 가치가 집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집주인이 거주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집을 담보로 많은 사람들이 모기지 대출을 받는데 아까 예. 유프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험이 안 되니까 가치가 떨어질 거고. 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담보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은행의 위험도 높아지겠죠. 그렇겠네요. 네. 만기 때는 연장 안 해줄 거고. 그러면 이게 좀 생각의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아, 그죠? 보험. 경제까지 이제 넓혀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미국 주택 소유자들의 한 80% 이상은 그 보험에 다 가입을 합니다. 아. 근데 보험료 갑자기 막 20-30%씩 막 올라. 너무 높아지면 집주인들이 보험료를 안 내려는 그냥 안 하려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예 보험사들이 거부하는 것도 생기고 그러다가 재해가 발생하면 100% 손실 비용은 집주인의 몫이 되는 거죠. 왜 우리나라는 뭐 날씨가 좋은 나라도 아니고 재해도 간혹 일어나는데 예, 왜 우리나라야, 안 아파트 그래. 보험을 가입 안 하고 안 팔고 아파트 그건 보험에 없을까요? 가입 안 해줘도 안 해놔도 왜 괜찮을까요? 대출을 해줄까요? 왜? 그건 왜 그럴까요? 몰라요? 왜 그래요? 우리는 안에 막 빼먹는 게 많아서 그런가? 아니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면 더 좋아. 빨리 재건축하면 되고 재건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금이 가거나 뭐 이렇게 되면 경축 자산 가치가 올라가. 안전진단 위험 등급 그래서 그런가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예. 만약에 집이 정말 자연재해 때문에 파손이 됐어요. 이거 너무 많이 훼손이 됐어요. 예. 그러면 집을 이거를 돈을 들여서 복구하느니 자연재해로부터 조금 더 안전한 리스크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갈 거 아니에요. 새로운 집을 찾아 떠나겠죠. 네. 그러면 그 지역을 떠나게 되면 조금 넓게 생각하면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학교가 없어지면 또 기업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뭐 가게도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주정부의 세수가 또 고갈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예. 이게 조금 미국에서는 그러네. 커질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지적인 거죠. 네, 그래서 대출 안 해주면 네, 이게 자료가 그 재보험사 중에 그 스위스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자료를 보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도씨만 상승을 하는 시나리오에서 예. 2050년까지 미국 GDP가 한 7% 정도 줄어들 거라고. 각종 사고로 아니면 네, 그 사고로 여파 때문에 네, 이런저런 지구 온난화 2도씨가 높아지는 여파 때문에.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좀 더 비슷한 거 했는데 기후 변화가 2100년까지 미국의 GDP를 10% 감소시킬 거다. 이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건설, 뭐 서비스를 포함한 주택에 대한 지출이 전체 미국 GDP의 한 17%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비단 어떤 개인의 보험료 문제가 아니라 예. 어떤 사회적인 문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면 야 이거 어떡해? 이거 그래도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랬을 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지금은 정책이 산업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네. 정책적으로 좀 보완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몇몇 주에서는 그런 민간 보험이 혼자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보험료를 감당 못하니까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정부가 네. 나라가 정부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곳도 있어요. 예. 근데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보험 프로그램이라는 건 국민들이 결국에는 세수로 충당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돈으로 탄소세 내는 거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어요. 왜 집이 있는 유주택자를 정부가 탄압을 해야지 왜 지원을 해줍니까? 탄압을 해야 됩니까? 그래야 되는 그런 거고. 그런 것도 있으니.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대안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은 지역. 예. 그 높은 지역에 이제 바닷물이 뭐 범람하기 쉬운 지역. 여기에는 새 주택 짓지 마 하고 이제 금지하는 규제를 만들자. 그리고 아니면 건설 장소뿐만 아니라 건축 방식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나 만들자. 예. 튼튼하게 지어라. 튼튼하게 지어라. 아니면 어떤 자재를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규제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짠 곳은 거의 없어요 지금. 네, 거의 처음 닥치는 위기니까.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주택 보험료 상승이 뭐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뭐 미국 비롯해서 유럽도 그렇고 호주도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게 정책적인 문제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라는 게 이 기사에. 진짜 기후 변화가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네. 홍수, 태풍 이런 거 자주 네. 오니까요. 네. 세상에. 그런 그럼 얘기가 그거는 진짜 아파트 지었어야지. 집값도 상승을 할까요? 예를 들면 보험료가 올라요. 그럼 집값도 상승하겠네. 오히려 근데 보험이 있는 집은 뭐 집값이 유지가 될 수 있고 보험이 없다 그러면 없는 집값이 집은 오히려 굉장히 떨어지고? 떨어질 수 있죠. 그 집을 마음껏 지을 수 있는 그 사이트 땅들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해안가 네. 근처에서는 짓지 마. 짓지 마. 태풍 자주 오는 데는 짓지 마. 짓지 마. 짓지 마. 짓지 마. 그러니까 집 지을 수 있는 데는 얼마 안 되고. 집 지으려면 또 비싸게 줘야 돼. 뭐 그러니까 이제 집값은 올리겠죠. 그러니까. 네. 뭐 캐나다의 밴쿠버 집값이 오르는 게 뭐 캐나다가 인구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뭐 땅이 좁아서 그렇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가 재밌네요. 네 있었습니다. 요즘 하여튼 미국의 보험회사는 좀 어려움이 있겠네. 네, 굉장히 좋죠. 집들도 그렇고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다는 네. 미국 이야기 잘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또 미국 뭐- 이야기는 그렇고요. 네. 이제 아프리카 집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아프리카의 아프리카- 부동산 아프리카 이야기입니까? 부동산 이야기입니까? 아프리카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프로님이 굉장히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좀 후다닥 한번 해보면 네. 네. 이제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이야, 아프리카 지금 부동산. 보시는 이 이코노미스트 기사인데 여기 사진 있죠? 네. 여기가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예요. 이거 네. 집입니다. 아이고 집들이 아니, 좀, 집들이 왜 좀 그렇네요. 이게 건물인지 뭐 다 지은 건지 뭐 짓다 만 건지 뭐 예. 원래 이런 건지 하여튼 좀 그렇죠? 예, 거시기 합니다. 근데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 집들이 이미 다 지은 집이기도 하고 짓는 중이기도 하대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집 지을 때 보통 1년이면 1년, 뭐 2년이면 2년 이렇게 딱
정해놓고 확 짓죠. 확 짓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짓다가 네. 대출 받아야죠. 네. 맞아요. 아니면 중간에 멈춘다. 대출 받아서 잔금 치르더라도 일단 집은 다 짓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건설비 다 주고 대출금은 뭐 평생에 걸쳐서 갚든지 예. 뭐 이렇게 해서 완공은 하는데 예. 이 세네갈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지을 때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러다 은행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짓기 시작해서 월급 돈이 타면 생기면 월급 조금 받으면 짓고 도배 좀 하고 어. 돈이 생기면 또 어머나. 2층 좀 올리고 그러다가 또 돈이 생기면 옆에 방 하나 더 만들고 예. 뭐 월급 타면 좀 시멘트 좀 발라서 해서 사서 바르고 세상에. 뭐 다음 달에는 모래를 사야겠구먼. 그래서 모래 사가지고 비비고 주말에는 그 모래로 벽돌 만들고 네.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왜 대출 안 해줘요? 일단 대출이 금융이 안 되는 발달이 이유는 안 돼 있어서 그런가? 직업이 불안하니까 그 네. 국민들의 직업이 불안하니까 이자를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회사원 공무원이 아니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출을 해줘요. 예. 대출을 해주는데 대출금으로 그럼 집을 살 수 있을까? 어. 대출금의 집값이 한 20%밖에 안 나온대요. 그 진짜 세네갈은 뭘 모르네. 땅을 보고 대출을 해준 거지 무슨 직업을 보고 대출을 해줍니까? 그래서 월급에 비해서 집값이 굉장히 비싼데 예. 그럼 집값이 왜 비싸냐? 이게 좀 집이 잘 안 지어지니까 그렇다고 해요. 안 지어. 안 지어지. 왜 안 지어지냐? 사람들이 집 살 돈이 없는데. 그럼 대출도 안 해주고. 그렇다 보니까 집이 안 지어지니까. 대출을 안 해주니까 집도 안 지어지는 거지. 집을 살 수가 없고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집이 공급이 안 되고 집이 공급이 안 되니까 집값이 올라가는군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집값이 왜 비쌉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뭐 집도 부족하고 뭐 돈도 없고 대출금도 우리나라는 비싸고. 그 망국병인 부동산 그 불패론 때문에 그 건설 토건업자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고 아니, 그리고 가계 부채가 뭐 괜히 하늘을 물어봤어. 찌르듯 그래서 다들 영끌로 집을 사니까 가계 부채가 부채를 안고 하면서 그러니까 집값이 맞아요. 오른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영끌에서 집을 사니까 비싸지 이렇게 이 예. 프로님이 얘기하시지만 아프리카는 조금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집이 비싸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비싼 거예요. 그 한국처럼 뭐라고요? 대출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돈이 없으니까 집이 비싸다라는 약간 아이러니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네, 돈이 그런 일이- 없는데 대출도 안 해주니 아프리카는 가계 부채는 없겠으나 집을 자꾸 못 짓고 집을 못 지으니까 집을 못 지으니까 집값이 집값이 비싸지. 맞아요. 요거 보세요 한번 그래프. 이 야. 그래프를 보면 각국의 주택담보대출의 부채가 GDP 대비 얼마냐 그 수치가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65죠? 60%. 네. OECD 평균이 51%예요. 예. 근데 나머지 아프리카 국가들 보면 부채가 없네. 대출 거의 없어요. 굉장히 어우, 이렇게 보면 저기는 아주 뭐 집값이 아주 싸겠구만. 저기는. 이렇게 보면 굉장히 건전해요. 예. 근데 상황은 그게 아니다. 아.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안 세네갈 해준다. 토지의 소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도 못하고요. 등기 시스템도 굉장히 부실하고요. 그러니까 대출 안 해주죠. 그러니까 땅을 선뜻 사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수도를 끌어올 수도 있고 예. 없을 수도 있어요. 아하. 네, 불확실성이 있죠. 그래서 집이 지어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하. 네. 세상에. 그러면 그러니 대출을 조이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걸 보면 얼마나 답답한 얘기인가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출을 조이면 집을 못 사죠? 음. 집을 못 사면 집이 안 지어져? 집이 지어지지가 않아요. 건설업자들은 수요가 줄는데 어떻게 집을 지어요? 근데 집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집값이 오르지. 근데 사실 이런 악순환을 풀려면 어쨌든 대출은 해줘야 되는데 네. 뭐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출을 안 해주는 이유는 어. 직업 대부분이 뭐 짐꾼이거나 예. 아니면 뭐 과일 행상이거나 음. 그런 거라서 정기적인 소득이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자를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고. 그럼 대출을 해줘야 그 돈으로 집도 지을 거고, 뭐 가게도 지을 수 있고. 그러면 집 짓는 사람, 가게 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그렇게 되면 또 소득도 생겨나고. 예. 결국에는 그러면 또 소득 생긴 거 가지고 대출 받고. 그러면서 선순환이 계속해서 경제가 이제 발전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Like Republic Korea. 네. 근데 네. 결국에는 그게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야. 그리고 또 대출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아프리카는 근본적으로 수출을 못하고 음. 수입은 많아서 무역 적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국 화폐가 절하되면서 환율이 올라요. 달러가 항상 부족하니까. 네. 그러면 수입 물가가 오르겠죠. 그러겠죠. 네. 그러다가 보면 금리를 또 올려야 돼요. 물가가 비싸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금리입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처럼 그럼 고금리 환경에서는 대출 받기 쉽나요? 어렵겠죠. 싼 이자료는 못 받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싼 이자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짓는 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이 또 안 지어진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야, 네. 그래서 이리저리 집값은 꼬여있네. 비싸다. 이리저리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은행에 예금하고 뭐 그런 것도 없고 세금도 안 내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을 하려면 뭐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근데 경제 규모에 비해서 정부가 빌려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이자율이 높아요. 그러겠죠. 뭐 한 10에서 15% 정도? 그렇게 되니까 여윳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국채 사고 말지 굳이 뭐 직업 불안한 서민들 집 짓는데 돈을 빌려줄 여유가 뭐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악순환이구나. 또 대출이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럼 이 나라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아프리카 어떡하지? 그러면은 일단은 천천히 집을 지어야 대출을 해줄 방법은 없으니까. 그런 지금 운명이다. 없으니까 네. 집이라도 빨리 지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다음 달에 벌어서 이렇게 사서 모래 만들어서 벽돌 해서 올리고 천천히 지어야 합니다. 저런 상황인데도 세네갈 집값은 오른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비싼 집이 비싼 집이 거 모자라니까. 네. 집이 모자라니까. 네. 후진국일수록 집값. 그래서 방법이 전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세네갈로 가면 네. 한국의 전세 제도를 세네갈에 도입하는 겁니다. 야, 그럼 되겠네. 그러면 어. 전세 끼고 집을 살 수 있고. 그렇지. 그게 사실상 사적인 있어요. 그렇죠. 대출이니까. 있어요. 비슷한 틈새 대출이 있어요. 갭 투자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한국에 이게 아주머니들이 그냥 단체로 가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세입자가 전세금 내고 들어온 거에다 내 돈 조금만 보태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수요를 보고 빌라업자들이 막 집을 짓고 그러다 보면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는 거지. 전세제도 때문에 집값 올랐다는 얘기도 참 답답합니다 정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틈새 대출이 있는데 집을 예. 다 짓는 돈은 빌려주지는 않는데 어. 집을 짓다가 예를 들어서 방 한 칸 늘렸어요. 예. 그거에 늘리는 데 필요한 건축비는 한 3년 만기로 빌려줘요. 음. 그래서 그걸로 얼른 지어가지고 세를 줘요. 세를 놔서 이자를 갚아요. 그러면 돈이 빨리 회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뭐 한 대략 4,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500만 원 정도를 그렇게 빌려주는 찔끔찔끔은 빌려준다. 네, 그런 대출이 많다고 단기 합니다. 대출은 네. 그거 받아서 빨리 방학한 데서 세입자 받고 그걸로 또 갚고.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저는 사실 생각한 게 이프로님은 아마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기업형 집장사 이런 거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예. 생각은 했거든요. 세네갈의 대기업이 집을 지어서 공감하십니까? 세를 줘라. 네. 그것도 방법이죠. 뭐, 그것도 기업이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하면 임대주택을 지어서 그러니까 기업이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을 만드는 그런 나라들 많습니다. 근데 뭐 뭔가 제도가 괜찮게 돌아가는 나라면 그것도 말이 되는데 이제 세네갈이나 뭐 저 극동아시아의 어떤 나라 같은 그 후진국들은 또 기업이 그렇게 했었는데 뭐 서민들한테 왜 월세 많이 받냐 뭐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뭐 월세 다 내리고 그러면서 장사가 안 됩니다. 대충 월세를 이만큼은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 받고 사업을 시작한 건데 뭐 월세 오르고 그러면 뭐 저 모여 보쇼 대기업들 그래서 뭐 떡볶이도 먹이고 뭐 하다 보면 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 어깨에 놓인 짐이 너무 많아서. 그게 예. 자, 소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